중국은 본질적으로 황하 문명 세력과 주변 이민족이 뒤섞여 한족이라는 두리뭉실한 민족 집단으로 정체성이 확립되면서 발전해온 나라로 최소 3600년 동안 여러 왕조 시대를 거쳐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남은 국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역사기간 내내 동아시아의 종주국을 자처하며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패권국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오랜 역사만큼이나 주변국에 끼친 영향도 대단했던 나라입니다. 중국의 역사는 황하강 중류에 살았던 시족 집단이 문명을 일구면서 정치 세력화에 성공한 후 중원이라 불리는 알짜배기 땅을 차지하면서 동아시아 최대 문명 세력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들이 차지한 농경에 최적화된 노른자의 땅은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식량 공급처로 알려지면서 여러 이민족을 불러 모았는데, 이 과정에서 문명 세력이 가진 기술과 선진 문화가 블랙홀처럼 이민족을 흡수하면서 중화 사상으로 무장한 한족이라는 민족 정체성이 확립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중국의 역사는 한족이라는 민족 집단이 선점한 영토에 대한 통제권을 빼앗고 지배하려는 주변의 여러 이민족들과의 싸움으로 진행되는데, 한족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이민족에게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밀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한족은 자주 패배하고 지배를 당했지만 멸족하지 않고 오히려 지배층을 형성했던 이민족이 한족에 동화되어 세력이 커지는 묘한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중국 땅에서 원래부터 살았던 이민족이나 외부에서 침입해온 이민족 집단도 시간이 흐르면 대부분 중원이라는 영토가 가진 강력한 원심력에 빨려들어 탈출하지 못하는 블랙홀과 같은 현상이 계속적으로 반복된 것인데, 여기에는 세상의 중심이 자신들이라는 중화사상이 매개체로 작용한 것입니다.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중원이라는 알짜배기 땅의 가치도 대단한데, 그 땅에 사는 집단의 일원이 되면 누구라도 세상의 중심이 되어 때로는 떵떵거리고 때로는 호가호위하면서 허세를 부릴 수 있다는 중국 특유의 허장성세가 마치 소용돌이처럼 원심력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한족과 이민족의 지배력 싸움은 거의 2000년 동안 지속되는데, 눈덩이를 굴리면 눈뿐만 아니라 잡다한 쓰레기가 섞여 커다란 눈덩이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이민족을 흡수해 근본을 알 수 없을 만큼 혈통이 섞인 한족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집단으로 성장합니다. 현재 중국은 한족이 지배적인 위치에서 거대 국가를 이끌고 있으며 50여 개의 소수민족이 자위반, 타이반으로 끌려가는 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인적 구성에 있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한족의 기원과 그 성장 과정을 통해 중국 역사의 한 자락을 엿보고자 합니다. 재밌게 보시고 내용이 괜찮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족이라는 민족 집단의 기원은 황하의 가장 큰 지류인 위수의 서쪽 끝자락에 위치한 기산 아래에서 발행한 반농반목의 시족 집단 희주가 황하 중류에 위치한 은어를 중심으로 형성된 황하 문명 세력을 대표하는 시족 집단 은상을 정벌하고 황하 유역을 지배하면서 시작됩니다. 주나라는 상나라를 정벌하고 획득한 황하 유역의 영토를 분봉이라는 봉토제도를 통해 권력을 나누면서 확장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 봉토의 지배력을 상징하는 5개의 자기와 성을 부여했다고 하지만 당대 고고학적 증거는 없고 후대의 기록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봉토의 확장은 필연적으로 봉토 주변에 살아온 이민족과의 갈등을 불러와 일부는 흡수하고 일부는 반발하는 이합 집산을 거듭하면서 수많은 시족 집단이 탄생하였는데, 이들이 바로 제후국의 탄생 배경이며 많을 때는 150여 개의 제후국이 존재했다고 하지만 그 실체가 후대의 기록으로 증명된 제후국은 약 50여 개에 불과할 정도로 진위를 가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당시 중국에는 여러 이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산동반도와 회수하류에는 동이가 있었으며 장강 중류에는 남만인 초가, 그리고 장강하류와 전단강 주변에는 월족이 살고 있었는데, 일부는 제후국으로 남았으며 일부는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100여 개의 제후국이 아웅다웅하던 서두시대는 춘추라는 백가정명식의 패권 다툼을 통해 10여 개의 유력 제후국이 남아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통해 패자를 가리는 전국시대를 맞이하는데, 춘추와 전국시대는 중국 역사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연대기적 구분법일 뿐만 아니라 지역을 대표하는 국이라는 명칭이 깊이 뿌리내린 시기이기도 합니다. 분봉을 통해 형성된 수많은 제후국 중 춘추시대를 거치면서 살아남은 10여 개의 유력 제후국이 봉건제도의 핵심적인 잔재물이며, 이는 우리에게 익숙한 소설 삼국지식 표현인 연나라 사람 장비나 상산의 조자룡, 그리고 중국 문학작품에 꾸준히 등장하는 어디에서 온 누구라는 자기소개 방식은 전부 이때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땅의 명칭이면서 제후국의 명칭이기도 한 국이 세속화되고 정착된 것입니다. 춘추와 전국이라는 몇백 년의 세월 동안 황하유역의 유력 제후국과 장강 중류지역에서 발흥해 해수지역으로 근거지를 넘긴 남만계의 이족 집단 초는 관중 서쪽에서 세력을 형성한 진에 의해 무력으로 통합되는 인위적인 통합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평소 야만적인 시족 집단으로 멸시받아온 변방의 이민족 출신의 진나라는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워 군연제를 통한 중앙집권식 통치제도로 체제 전환을 시도하였는데, 봉건제에 깊이 물들어 있던 지역 민심에 강한 반발을 초래하게 됩니다. 전국을 통일하며 중국 역사상 최초로 황제에 등극한 영정은 전국 순회도중 사구에서 흡사하자 진나라는 곧 내분에 휩싸이며 통치력이 약화되었는데, 과거로의 회기를 주장하는 반란 세력에 의해 멸망하며 진나라 황제를 처형한 반란군의 우두머리 항우는 스스로 서초의 패왕이라 자처한 뒤 18제후를 임명하면서 봉건제로 되돌아갑니다. 18제후 시대는 근본적으로 춘추와 전국을 거치면서 형성된 지역 기반의 제후국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들은 이합 집산을 통해 곧바로 서초패왕 항우와 한왕 유방이 패권을 다투는 초한쟁패기라는 양강시대로 진입하게 되며, 이 전쟁에서 한왕이 승리하게 됩니다. 황제에 등극한 한왕 유방은 관중 지역과 그 주변만 황제 직할로 통치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영토는 전쟁을 승리로 이끈 개국 공신들에게 왕의 자기와 함께 봉토를 하사하여 권력을 나누는 분봉을 실시하게 됩니다. 한고조 유방의 어정쩡한 통치제도는 개국공신을 제압할 만한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합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 고육책으로 나눠준 봉토와 권력을 전부 회수하고 통일과업을 완수하여 중앙집권제도를 확립하는 데는 100여 년이 흐른 무제 때에 겨우 달성하게 되는데, 이는 시황제 영정이 이룬 통일과업과 통치제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분봉이라는 봉토제도의 마지막 잔재인 국이라는 명칭은 후한시대가 멸망할 때까지 명맥을 유지하게 되는데, 한나라 유씨 황조가 지속된 400년 동안을 춘추와 전국시대를 통해 형성된 제후국이라는 다양한 지역문화를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이라 보며, 그 속에서 한족이라는 중국 특유의 민족 정체성이 확립되었다고 중국 역사학계는 평가한 것입니다. 즉, 한족은 서주의 분봉으로부터 시작되어 춘추와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형성된 제후국을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 통합한 진나라의 실패한 통치제도를 이어받은 유씨의 한조가 통일과업을 완수하면서 오랫동안 체제 안정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를 뭉뚱그려 한족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진조부터 한조에 이르기까지 중국을 가장 크게 위협했던 이민족은 북방의 유목민족 흉노였는데, 시황제는 만리장성을 쌓아 이를 방비했으며, 한고조 유방은 흉노와의 전쟁을 위해 군사를 동원했다 대패하자 조공을 바치기 시작하였는데, 무제 때에 이르러 대등한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서진이 올라갈 즈음에는 오호라 불리는 선비, 저, 강, 갈, 흉노 등 이민족이 중원을 침입한 후 5, 16국 시대를 열어 서로 패권을 다투게 되는데, 시간이 흐르자 이민족 대부분은 중원에 동화되어 사라지고 선비가 세운 북조의 후계를 자처하는 수나라가 중원을 통일하게 됩니다. 당나라를 설립한 세력이 선비족인지 한족인지는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는 역사의 미스터리이지만, 북주의 오문씨나 수나라의 양씨, 그리고 당나라 이씨는 모두 북방의 무천진 출신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당나라 이씨 황실은 당대 실세인 관롱 집단 출신으로 스스로를 선비족이라 칭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볼 때 이미 한족에 동화된 선비의 후예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민족 문화에 대한 자치를 인정하면서 활발한 대외 활동을 통한 국제적인 요소가 가장 짙은 왕조로 향후 1000년 동안 동아시아에서 지속되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완성한 나라가 당나라입니다. 당나라를 이어받은 송나라는 거란, 서하, 대리, 토번 등 주변에 강력한 이민족의 등살에 영토를 야금야금 빼앗기고 있을 즈음 또 한 번의 폭풍이 몰아쳐 한족을 이어받은 이민족을 전부 쓸어버리게 되는데 유명한 몽골 제국이 등장한 것입니다. 몽골이 등장하기 전 동아시아의 정세는 너도 나도 황제를 칭하며 송과 맞먹었는데 동북의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는 송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았으며 여진의 금나라는 큰형님으로 섬김을 받아 곧 한족은 끝날 것처럼 보였는데 모든 이민족이 몽골의 등장과 함께 사라져버린 것이니 이 또한 한족에게는 행운이라 할 것입니다. 주원장이 명나라를 세웠을 때는 이미 주위에 중국을 이어볼 만한 세력이 남아있지를 않았으며 유일하게 남은 것이 북원 세력이었는데 중국은 이때부터 동아시아에서 제대로 된 대장 노릇을 해먹으며 조공국 관리에 힘을 쏟을 수 있게 됩니다. 명나라가 쇠락해 갈 즈음 만주에서는 여진족이 발흥하여 몽골을 제압한 후 칸을 겸하고 있던 청나라가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중국을 차지하면서 이민족 왕제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는 중국에게 또 엄청난 행운으로 작용합니다. 당시 청나라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던 몽골과 중국을 한꺼번에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동아시아 최강국으로 거듭나 운남과 티벳을 복속시키며 더 이상 중국을 이어볼 만한 세력이 하나도 없는 행운을 안기더니 고스란히 자신들이 점령한 땅을 한족이 세운 중화민국에 인계하며 순식간에 한족과 중국의 영토가 되어버립니다. 그나마 소련에 의해 괴뢰국이 들어선 외몽골만이 몽골공화국으로 독립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청나라야말로 중국과 한족에 내려진 축복이라 할 수 있을 만큼 행운을 갖다준 이민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족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들의 땅을 쳐들어온 이민족과의 싸움은 불가항력이라 할 수 있으며 영토를 지키기 위해 흘린 피를 생각한다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현재 중국이 가지고 있는 영토와 인구수는 한 줄기 행운의 빛이 함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보다 더 일찍 문명을 일군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그리고 인더스 문명 세력은 현재 어디에서도 그 자취를 찾을 수가 없다는 역사적 사실과 함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불멸의 제국마저 멸망한 뒤에는 잊혀지는 현실 속에 이민족의 침입을 받을 때마다 살아남아 덩치를 불려온 중국은 이미 사라진 문명 세력과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황하 문명으로부터 시작해 수많은 왕조 시대를 거치면서 형성된 중원이라는 땅의 역사 그리고 정통성과 명분에 입각한 사람의 역사가 바로 그 차이점인데 이는 왕조가 멸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더라도 정통성과 명분이 올바르다면 중원이라는 땅을 계속 지배할 수 있다는 사상적 동력을 제공했다는 점이며 그 결과로 15억 명의 한족과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땅덩어리를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